시진핑의 중국몽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이 중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으며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시진핑의 전국 구상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첫째, 일국양제 통한 통일 구상 위협하다. 시진핑의 원래 구상은 일국양제를 통해 대내적으로 대만과 홍콩을 흡수해 통일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실크로드인 1대1로를 개척해 중국의 세기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86%에 달하는 388석으로 압승을 거둔 반면 친중국 진영은 13%에 달하는 60석을 거둬 참패했습니다. 향후 홍콩을 흡수할 중요한 정치 기반이 훼손당한 것입니다. 홍콩 정치에서 구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452명 구의원 중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입법의원 선거와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일국양제에서 양제보다 일국을 더 중시하는 시진핑 정부의 구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또 대만을 흡수해 천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며 대만에도 홍콩에 적용했던 일국양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현재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국양제로 대만을 흡수하려는 시도 역시 점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만에서는 일국양제를 주장해온 세력들이 홍콩 사태로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대만에서의 일국양제는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 사태 이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중 무역협상 교착 상태.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대감을 낮추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9일 중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일에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은 미국의 기존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됐고 20일에는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으며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이뤄졌습니다. 예상처럼 중국은 이에 대해 음흉하고 악랄하다라는 극한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1단계 협상도 체결하지 못할 만큼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다 결국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시진핑 정부는 국내 경제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책임론과 함께 비난 여론이 시진핑에게 쇄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다음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 중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 국제사회 1대1로 비난 쇄도. 중국은 지난 6년 동안 1대1로를 앞세워 재정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거액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차관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해당 나라가 정말로 차관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몇몇 나라의 정책 결정자는 책임감 있는 집행을 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대1로가 제공하는 건설은 그 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우선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고의적으로 안긴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유명 기관들에 따르면 1대1로 차관과 관련된 70개 나라 중 23개국이 부채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지부티, 몰디브, 라오스, 몽골,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은 1대1로 부채로 인해 고도의 위험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부티의 경우 막대한 차관으로 최근 부채는 GDP 대비 50%에서 85%로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 해상 통로이자 요충지인 홍해 군항의 사용권을 중국에 넘겨준 상황입니다. IMF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1대1로는 과다 재무빈국을 선호하며 중국의 진부채가 국가 부채 총액의 80%를 차지하는 나라가 36개국 중 31개국이나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에서는 중국의 1대1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대1로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베이징 주재 EU 대사 27명이 1대1로의 지난 5년간 진행 상황이 EU 회원국의 공동정책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1대1로가 차관 및 사업에 관한 입찰의 불투명성으로 세계 무역 질서와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넷째, 금융위기 등 경제 붕괴 조짐. 2008년 중국이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한 결과 현재까지 비정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중국의 국가 채무는 20%에서 200%로 급증했습니다. 그중 전국의 유령 도시를 양산해낸 부동산 개발과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인한 채무가 절반을 차지하며 그림자 금융도 50% 정도 기여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구체 금융은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은 최고치였던 4조 1000억 달러 약 4,759조 6,900억 원에서 현재 3조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국가 채무가 GDP의 약 48%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IMF의 최근 통계는 전체 채무가 GDP의 약 2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는 내년 전망을 5.8%로, OECD는 5.7%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융 리스크 고조를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관리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 이런 금융위기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들에서는 뱅크런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폭주 현상마저 일어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과잉 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전례가 없는 채권 상환 재조정이 단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내 4,400개 은행들 가운데 10%가 훨씬 넘는 586개 은행들이 이미 고도의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류했습니다. 개인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올해 이미 99.9%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6%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 강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레스포 미 신임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 순방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장관들과 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 호주의 인도 태평양 번영과 안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미국, 호주, 일본의 에너지 자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에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 바다 이용 촉진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미국, 호주, 일본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를 명기하면서 상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되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인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 섬들인데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이들 국가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고 내륙에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도 단순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카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카드인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가운데 향후 미국이 수많은 반중국 법안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서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법안 중 하나로 위구르족 인권법을 꼽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의회가 주당적 차원에서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SCMP는 현재 하원에서 대기 중인 중국 제재 법안만 150여 개에 달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중국 기술 이전 제재 법안과 국방인증법 개정안 등을 꼽았습니다.
또 사이버 안보, 펜타닐 규제, 남중국해 갈등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려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척척산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